준호야, 이제 아버지 힘이 다했지만 그래도 내 손만은 절대 놓지 않는다. 눈 좀 떠보자.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보고 가자. 오늘 엄마가 내 이름 불렀어. 들리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였단다. 이제 괜찮다. 다 괜찮다. 너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이 손을 놓으면 우리 셋이 함께한 모든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아. 그래, 지금 느껴진다. 내 손이 움직였지? 그렇지? 우리 아직 연결돼 있구나. 고맙다, 준호야. 아버지의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줘서.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가족을 품은 한 사람의 이야기. 20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봐온 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 그 긴 시간 동안 눈물과 희망이 교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전남 순천의 작은 요양병원.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새벽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시계 초침이 무겁게 움직이는 그 시간, 성호 씨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늘 그랬듯 잠든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하루를 열었다. 침대 곁의 의자에는 낡은 외투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해진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오직 가족의 이름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매일의 싸움이 있었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 눈을 뜨지 않는 아들,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한 사람.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묻기도 했다. 그러나 성호 씨에게 그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사랑은 계산으로 남지 않았고 희망은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다. 그 새벽 희미한 빛이 병실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숨소리가 일정한 아들의 가슴 위로 손을 올리며 성호 씨는 속삭였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었다. 전남 순천의 외곽, 오래된 주택들이 드문드문 남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은퇴한 교사로 40년을 살아온 성호 씨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작은 밭을 일구며 평범한 노년을 꿈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22년 전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이었다. 직장에서 돌아오던 아들 준호 씨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뇌 손상이 너무 심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성호 씨의 삶은 달라졌다. 매일 병원에 들러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지만 그 손끝에서는 단 한 번도 미세한 반응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아내 미정 씨에게도 이상이 찾아왔다. 아들을 향해 말을 걸며 눈물을 보이던 아내가 점점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울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병원 진단은 냉정했다. 초기 치매 증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성호 씨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이후로 모든 것은 빠르게 무너졌다. 기억은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졌고 이름을 부르는 횟수보다 잊는 횟수가 많아졌다. 아내는 어느 날 아들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을 바라보며 멍하니 웃기만 했다. 결국 65세가 되던 해 아내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날 새벽 병원 입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성호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듯 마음의 한쪽이 서서히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두 병원을 오갔다. 오전에는 요양병원, 오후에는 재활병원. 그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병실 사이에서 보냈다. 주머니에는 항상 낡은 수첩이 있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상태 변화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2월 18일 미정 씨 오늘은 웃음 보임. 3월 2일 준호 씨 손가락 미세한 움직임 없음. 그는 교사 시절 습관처럼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기록의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남았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길. 이웃들은 그를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성호 씨 스스로는 믿음보다 책임이라는 단어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가족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곁에 있어야죠. 요양병원 복도에는 늘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새벽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내의 손을 덮던 그 손길.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성호 씨에게는 또 하나의 약속이었다. 오늘도 기억해줘요. 당신 이름, 우리 이름.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환자분은 인지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을 되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도 저는 말을 걸 겁니다. 언젠가는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의 하루는 시계처럼 규칙적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의 병실로 향하고 점심 무렵 요양병원으로 이동했다. 두 병원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택시를 타지 않았다. 그 돈이면 준호 약값이라도 더 쓸 수 있지. 낡은 운동화 밑창이 닳아 없어질 만큼 걸었다.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의 사진 앞에 앉았다. 하루의 기록을 수첩에 적으며 오늘도 둘 다 잘 버텼다고 중얼거렸다. 그 문장은 기도 같았고 자기 위로 같았다. 봄이 오면 병실 창가에 앉아 아내의 손톱을 다듬었다. 여름이 오면 땀에 젖은 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았다. 그 일상이 반복되며 20년이 흘렀다. 이제 성호 씨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손끝의 온기만은 여전했다. 그 온기가 있었기에 미정 씨와 준호 씨는 여전히 그의 세상 속에서 살아 있었다. 그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종종 말했다. 내가 먼저 가면 이 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2023년 봄이 되었다. 그해 요양병원에서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날 아침 창밖에는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성호 씨는 여느 때처럼 아들의 손을 감싸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난 그 손은 오래된 종이장처럼 얇고 차가웠다. 그는 손끝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준호야, 오늘은 아버지가 책 한 권 읽어줄까? 내가 좋아하던 거 말이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늘 그랬다. 그는 아들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걸 보며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의 위로를 느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풍경인데 유난히 쓸쓸했다. 오후가 되어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요양병원 복도 끝방 햇살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창가 자리가 미정 씨의 병실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침묵이 그를 맞았다. 아내는 의자에 반쯤 기댄 채 창문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창문 닫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더니 잠시 후 먼 산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성호 씨의 마음 한쪽이 내려앉았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 이제는 이름도 함께 걸었던 시간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그 앞에서 웃음을 짓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준호 보러 갈까?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자 미정 씨의 시선이 순간 그를 스쳤다.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찰나의 눈빛 속에는 낯선 무언가가 있었다.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이 열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성호 씨의 심장이 요동쳤다. 손에 쥔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 이름을 불렀다. 그래, 준호. 우리 아들 준호 기억나? 그는 숨죽인 채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이어지지 않았다. 아내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더니 고요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살폈다. 성호 씨는 급히 물었다. 방금 들었죠?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기억이 돌아온 걸까요? 의사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반응일 수 있습니다. 뇌는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우연히 떠올릴 때가 있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거부했다. 그 눈물은 분명 무언가를 기억한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병실을 나서며 그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떨어진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수첩을 꺼냈다. 4월 16일. 미정 씨, 준호 이름 기억함.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한 줄을 더 썼다. 혹시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날의 일은 꿈처럼 사라졌다. 그는 매일 병실에 들어가 그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 침묵이 며칠째 이어지자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혹시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대는 희망이 되었고 희망은 곧 고통이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점점 무거워졌다.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놓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들의 병실로 향하는 길,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밑이 검게 패였다. 삶을 버텨내는 동안 세월이 그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어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 작은 손끝이 미세하게 따뜻했다. 그 온기 하나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날 봄비는 끝내 그치지 않았다. 창밖의 나무가지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반짝였다. 그 반짝임 속에 그는 오래된 희망 하나를 품었다. 언젠가는 다시 가족으로 함께 웃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날 이후 또 다른 균열이 다가오고 있었다. 삶의 무게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의 준호라는 한마디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병원 복도에는 늘 같은 소리가 울렸다. 약병이 부딪히는 소리, 간병인이 걸음을 옮기는 발소리, 그리고 침묵. 그 속에서 성호 씨는 매일같이 의자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의 눈동자는 여전히 멀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 그는 말했지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내의 시선은 창문 밖을 지나 먼 어딘가를 향했다. 그 시선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2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그 말들조차 의미를 잃은 듯 했다. 잘 있었지? 밥은 맛있었어? 오늘은 준호한테 다녀올게. 그 모든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날 저녁 병실을 나서던 그는 복도 끝에 놓인 의자에 주저앉았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멀어지고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사람이 기억을 잃는다는 건 결국 삶의 모서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조각들을 다시 붙이려 하는 거고. 밤이 되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들의 병실로 향했다. 그곳의 불빛은 희미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초록색 선이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왔다. 그는 아들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낮게 속삭였다. 그는 두 사람 곁을 오가는 자신의 삶을 끝없는 순례라 불렀다. 가족을 향한 길은 언제나 고단했고 가끔은 너무 외로웠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누군가는 자신뿐이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오던 버스 안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기억 속 젊은 교사의 얼굴은 사라지고 피곤에 찌든 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과제구나. 그 말에는 체념도 결심도 함께 섞여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병원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 미정 씨의 입에 한 숟갈씩 죽을 떠먹였다. 입가에 묻은 죽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는 매일 그렇게 하루를 썼다. 기억이 사라진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 줄 한 줄 기록하듯이.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를 붙잡았다. 성호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본인 건강이 먼저예요. 그는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등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얼굴을 누가 기억해 줄까?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식 날의 웃음, 첫 가족 여행에서의 설렘, 그리고 어린 준호의 웃는 얼굴. 사진 속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의 반대편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다. 그땐 몰랐지. 행복이 이렇게 쉽게 흩어질 줄은. 다음 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그를 불렀다. 아드님 상태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간헐적으로 경련이 있습니다. 그 말에 성호 씨의 몸이 굳었다. 위험한 상태입니까?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다. 준호 씨의 몸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료진이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괜찮다, 괜찮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뿐이었다. 20년 동안 버텨온 삶의 의미가 그 손끝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안정되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두 병원을 오가며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다.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이미 평온함을 잃었다. 이제는 매일이 불안이었다. 병실 복도 끝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공기 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의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다. 오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본인 치료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다. 눈을 감는 순간 꿈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가족이 함께 걷던 해변길. 바람은 따뜻했고 파도는 잔잔했다. 그때의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눈물이 흘렀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병실 창문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속삭였다. 오늘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기도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손끝에 남은 온기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초여름의 공기가 병원 복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문 밖 벚꽃잎은 이미 다 져버리고 대신 초록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계절의 따뜻함은 성호 씨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다. 하루하루 그에게는 계절도 시간도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자주 막혔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정도야 괜찮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그에게 아픔은 사치였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다가왔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검진이라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한테 신경 쓰세요. 그 대답은 늘 같았다. 아들의 병실로 들어가자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오늘은 햇살이 좋다. 너도 느껴지지? 창문 너머로 빛이 쏟아졌지만 아들의 눈꺼풀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는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 손에서 한때 피아노를 치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들이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웃던 모습이 불현듯 눈앞에 그려졌다. 그 웃음이 너무 선명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 손이 이렇게까지 식을 줄은 몰랐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숨은 떨렸다. 점심 무렵 그는 요양병원으로 이동했다. 아내의 병실 문을 열자 간호사가 달려왔다. 오늘 조금 불안정하십니다. 약을 조정 중이에요. 침대 위에서 아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그러자 놀랍게도 아내의 눈동자가 천천히 떨리더니 그의 얼굴을 향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성호.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그는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아내는 다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름을 불렀다. 20년 만이었다. 그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더니 손끝으로 떨어졌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신중히 대답했다. 치매 환자에게 아주 짧은 기억 회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불붙는 듯 했다. 그래도 그 잠깐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 옆 벤치에 앉아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 없는 하늘은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싸늘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아내의 병실로 다시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고 호흡은 일정했다. 그는 손을 잡고 가만히 속삭였다. 미정 씨, 나 이제 지쳐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볼게요. 그의 눈가에는 피곤이 깊게 깔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문이 닫혀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복도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그는 문 앞에서 서성였다. 괜찮겠죠? 제발 괜찮다고 해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시간이 멈춘 듯한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숙였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제야 그는 힘이 풀리듯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아들의 병실로 향하던 그는 문득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통증이 밀려왔다. 벽을 붙잡고 잠시 서 있었다.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통증은 점점 깊어졌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니 결과는 명확했다. 협심증이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나까지 쓰러지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말에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뤘다. 아들의 손을 놓을 수 없었고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숨이 막혔다.
며칠 뒤 미정 씨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다. 그러나 아들의 병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다. 요즘 이상하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단순한 신경 반응일 수도 있지만요. 그 말에 성호 씨는 얼어붙었다. 정말입니까? 그는 급히 달려가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손끝이 정말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준호야, 너 들리니?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살아있구나. 아직 나한테 오고 있구나.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루만이라도 눈을 떠줘라.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그 기도는 점점 절박해졌다. 아내의 기억은 사라지고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삶의 무게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사랑은 병보다 오래 버텼고 책임은 생명보다 강했다. 그는 알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 간절히 바랐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서로의 눈을 마주 보기를. 그날 밤 그는 기도 대신 노트를 펼쳐 짧게 적었다. 이 세 사람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 한 문장은 그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세상을 흔들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낯선 정막이 공기를 감쌌다. 성호 씨는 늘 그렇듯 아들의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지만 오늘의 공기는 달랐다. 기계음이 조금 빠르게 울렸고 모니터의 선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지? 아버지 왔어. 손끝이 차가웠다. 한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량 낮아집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성호 씨는 문가에서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2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 오랜 침묵이 무너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몇 분이 흘렀다. 의료진이 움직이던 손길이 멈췄다. 모니터의 불빛이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그제야 그는 무너져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 속에서는 마른 울음이 터졌다. 고맙다, 준호야. 아직은 안 되는 거지. 그날 밤 그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몸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의사는 몇 번이고 입원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날 이후 성호 씨는 병원 복도에 작은 침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새벽에는 아들의 병실에, 낮에는 아내의 병실에 있었다. 그리고 밤마다 두 사람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손등의 핏줄이 더 도드라졌고 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괜찮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아버님, 미정 어머님이 오늘 조금 이상하세요. 계속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아내는 상체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준호.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준호는 옆 병실에 있어요. 괜찮아요. 곧 보러 갈게요.
그러자 아내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 눈빛은 오랜 세월 잃었던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다.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래요, 나예요. 성호예요. 아내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 손끝이 그의 뺨을 향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만 힘들어해요.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위로가 있었다. 그 순간 성호 씨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몸이 흔들렸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꼭 쥐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디고 무거웠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꼭 둘 다 함께 보고 싶다. 병실 문을 열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어머니가 오늘 내 이름을 불렀다. 들리니? 대답은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손끝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 그래. 잘했어. 눈물이 흘렀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만나야지.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게. 그날 이후 그는 기적을 믿기 시작했다. 아내는 간헐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은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였다. 병원 사람들은 놀랐다. 의사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호 씨는 알았다. 사랑이 불러낸 거예요.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아침마다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고 낮에는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둘의 사진을 놓았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가슴 통증은 잦아졌고 눈앞이 자주 흐려졌다. 어느 날은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쓰러졌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그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어요. 그 말 뒤로 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남은 숨을 다 써도 괜찮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처럼 일기를 썼다. 오늘 미정 씨가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다. 그 둘이 다시 서로를 보는 것. 그 문장을 적은 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이 이상할 만큼 맑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올까? 만약 온다면 그날은 꼭 세 사람이 다시 만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병원 창밖으로 흘러나갔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모든 것을 뒤바꿀 그 한 통의 전화였다. 벽 4시. 창밖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았고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그 시간 성호 씨는 아들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그 수첩에는 20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은 웃었다.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살아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고 모니터는 일정한 박동을 내보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오늘은 꼭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다가오는 작별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밤새 통증이 심해졌지만 그는 참고 있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만 괜찮으면 된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점점 식어갔다.
미정 씨는 오늘도 내 이름을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다. 한 번만이라도 눈을 떠줘라. 나 그거 하나면 된다. 말을 하다 그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기침이 이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오늘은 꼭 여기 있어야 해요. 시간이 흘렀다. 새벽 5시. 복도 끝 유리창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햇살이 따뜻하네. 우리 준호 이 빛 기억하니? 그는 손을 아들의 얼굴 위로 가져가 살짝 쓸어내렸다. 너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가 강가에 나가서 같이 낚시했었지. 그때 너 물고기 한 마리 잡고 어찌나 좋아했는지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때 엄마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내가 반찬 다 흘리고도 웃었지.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그 웃음 한 번만 더 듣고 싶다. 아버지 욕심일까? 그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햇살이 반짝이던 강가, 미정 씨의 웃음, 아들의 손을 잡고 걷던 어린 시절. 그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참 좋았지 그땐 몰랐지 그게 마지막 일 줄은.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아들의 손등에 그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느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준호야, 지금 움직였지?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손끝이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떨렸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래, 그래. 이제 되는 거야. 아버지 여기 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는 간호사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 순간을 혼자 느끼고 싶었다. 이게 내가 기다리던 기적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하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너도 너희 엄마도 다 괜찮다.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요양병원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미정 씨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 씨. 그 한마디는 공기처럼 부드러웠지만 세상 모든 울림을 품고 있었다. 간호사가 놀라 다가왔지만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준호야, 우리 준호 어디 있니? 그 시각 성호 씨는 아들의 손을 쥔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따뜻했고 평온했다. 눈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아들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다. 그 손끝이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왔다. 그 움직임은 명확했다. 그 순간 병실의 모니터가 한 줄의 곡선을 그리더니 다시 살아났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손가락 움직임 확인했습니다. 자발 호흡 확인. 기적은 그 순간 일어났다. 그러나 정작 그 기적을 가장 원했던 사람은 이미 잠든 듯 고요했다. 모든 힘을 다 써버린 얼굴에는 오히려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의 품에는 아들의 손이, 그리고 주머니에는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있었다. 햇살이 병실 안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병원 사람들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저분은 결국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내셨네요. 그리고 병실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 온기만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랑은 그렇게 삶의 끝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끝에 천천히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날 새벽 순천의 하늘이 유난히 붉게 물들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유리창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로 공기가 차분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아들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의료진은 분주했지만
그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새벽 성호 씨의 호흡이 멈춘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간호사였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마치 잠든 사람처럼 조용했다. 얼굴은 평화로웠고 손은 여전히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했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의사가 조용히 확인을 마친 뒤 고개를 숙였다. 심정지입니다. 시간을 기록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옆의 모니터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기계가 짧게 경고음을 냈다가 다시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간호사가 놀라 손가락을 바라봤다. 움직입니다.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입니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산소 포화도 상승 중입니다. 자발 호흡 반응 확인. 모두의 시선이 병상 위로 모였다. 준호 씨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움직였다. 이윽고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 팔로 번졌다.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세월을 밀어내듯 흔들렸다. 눈동자 반응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병실 밖을 걷던 한 간호사가 눈물을 훔쳤다. 저건 기적이에요. 의료진은 재빠르게 조치를 취했지만 그 어떤 장비보다도 먼저 움직인 것은 한 사람의 사랑이었다. 성호 씨가 남긴 온기, 그 손의 압력, 그리고 멈추기 직전까지 흘러나온 따뜻한 숨결. 그 모든 것이 마치 마지막 신호처럼 아들의 몸에 전해진 듯했다. 그 시간 요양병원 쪽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새벽 6시 40분 미정 씨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간호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상체를 세웠다. 눈동자가 또렷했고 목소리가 깨어 있었다. 성호 씨, 성호 씨가 부르고 있어요. 간호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 그 사람 가는 게 보여요. 나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사람 고생 많았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했어요. 요양병원의 의사도 놀랐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완전한 인지 반응을 보였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기억을 부드럽게 흔든 듯했다. 그 시간 성호 씨의 병실에서는 조용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아들의 손을 비추었다. 그 손끝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천천히 펴졌다. 그 손바닥 안에는 아버지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의료진은 기적을 공식적으로 기록했다. 22년 만에 자발적 근육 반응 및 의식 회복.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고 병원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병실 안의 풍경은 조용했다. 준호 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며 희미한 빛을 향해 열렸다. 빛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무언가를 보았다. 흐릿한 실루엣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준호야, 아버지 여기 있다.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따뜻했다.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가슴이 요동쳤다. 눈을 완전히 떴을 때 세상은 낯설었다. 의료진의 얼굴들이 보였고 햇살이 눈부셨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의료진은 놀라 그를 향해 달려왔다. 이름이 뭐예요?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 그 한마디만 반복했다. 아버지, 아버지.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마치 오랜 세월 갇혀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했다. 같은 시간 요양병원에서는 미정 씨가 병상에서 일어나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깼죠? 그 사람 해냈네요. 그 눈빛은 오래된 슬픔이 다 녹아내린 듯 맑았다. 저녁이 되어 두 병원의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햇살이 길게 늘어지며 병실 창문을 물들였다. 의료진은 조용히 문을 닫고 두 사람의 기록을 남겼다.
한쪽에는 의식 회복, 다른 한쪽에는 심정지 후 평온한 사망. 그리고 두 기록은 같은 시각으로 찍혀 있었다. 오전 6시 38분. 그 시간 한 사람의 삶이 멈추고 또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됐다. 그 둘을 이어준 것은 20년의 사랑이었다. 며칠 뒤 순천의 하늘 아래에서 장례가 치러졌다. 작은 병원 마당에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함께 놓였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미정 씨는 장례식장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조용히 관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내 평생의 은인입니다. 나를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 아들을 세상으로 돌려준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든 이가 울었다.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햇살은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감싸 안는 듯했다. 그날 밤 병실에 남은 조명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의 수첩을 정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내 소원은 단 하나, 이 가족이 다시 서로의 눈을 마주 보는 것. 그 문장 아래에는 아무 글도 없었지만 그 문장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남긴 따뜻한 숨결 같았다. 성호 씨의 장례식이 끝난 뒤 순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비도 눈물도 그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날은 마치 누군가의 평생이 고요히 정리되는 듯한 날이었다. 하얀 국화꽃 향이 병원 마당 가득 퍼졌고 나뭇잎이 잔잔히 흔들렸다. 미정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오랫동안 관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공기중을 쓰다듬듯 움직였다. 그 손끝이 닿는 곳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빛이 깃들어 있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성호 씨.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병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장례식 이후부터요. 의사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자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시간을 이긴 것인지. 하지만 미정 씨는 이유를 알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깨웠어요. 그녀는 이제 하루 2번 병실을 오갔다. 아들의 병실로 가면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준호 이제 눈을 떴네. 잘했어. 아버지가 참 좋아하겠다. 그 말에 아들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언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반응은 분명했다. 눈동자가 어머니의 손을 따라 움직였고 미세한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지. 그 사람 못 가지.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성호 씨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듯했다. 매일 새벽마다 들리던 걸음소리, 문을 살짝 여는 소리, 그리고 오늘은 괜찮지? 라는 낮은 목소리. 그 소리가 사라졌는데도 모두는 여전히 그를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출근길마다 병실 문을 지나며 속삭였다. 이제 여긴 참 따뜻해졌어요. 이상하게 어느새 병실 안에는 식물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모를 작은 화분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그 식물은 물도 잘 받지 않았는데 유난히 푸르게 자랐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건 성호 어르신의 남은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병원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붙었다. 22년 만에 의식 돌아온 아들, 아버지의 사랑이 만든 기적. 사진 속에는 환한 얼굴로 눈을 뜬 준호 씨와 그 곁에서 손을 잡고 있는 미정 씨가 있었다. 신문을 읽던 사람들은 모두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분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기사는 전국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댓글로, 편지로,
기부금으로 마음을 전했다. 나도 내 가족에게 저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사랑은 결국 시간보다 강한 거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적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병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점점 스스로 눈을 움직이고 미세한 손동작을 했다. 그의 회복 속도는 느렸지만 꾸준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수첩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 그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칠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내 소원은 단 하나, 이 가족이 다시 서로의 눈을 마주 보는 것.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당신이 바라던 그날에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와서 창밖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그녀는 병실 창문을 열고 가을 냄새를 들이마셨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요, 정말 맑아요. 그녀는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그러했듯 수첩 한쪽에 날짜와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준호 손가락 움직임. 오늘 나 기억 조금 또렷함. 오늘 하늘 참 고맙다. 그 기록들은 남편이 수첩 옆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제 두 권의 수첩이 한 가족의 역사가 되었다. 병원 사람들은 종종 미정 씨에게 말했다.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며 병원 앞 정원을 돌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새소리가 잔잔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기 있죠? 오늘도 보고 있죠? 그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 바람은 꼭 손길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 덕분에 아직 살아있어요. 그 후로도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늘을 바라봤다. 그때마다 이상하게 구름 모양이 두 손을 잡은 듯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은 또 우리 둘이 걷고 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병원 사람들은 이제 이 가족을 기적의 세 사람이라 불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대화가 가능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소문으로 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조용히 가족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잊고 지냈던 부모의 얼굴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멀어진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사랑은 그렇게 또 다른 삶을 깨우기 시작했다. 성호 씨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병실 안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을지도 몰랐다. 계절이 몇 번을 바뀌었다. 병원 앞 은행나무는 어느새 잎을 모두 떨구고 겨울 햇살이 차분히 내려앉았다. 그 길을 천천히 밀어나오는 휠체어 하나. 그 위에는 미정 씨가 있었다. 손에는 낡은 수첩 두 권이 포개져 있었다. 한 권은 낡고 구겨진 표지가 달린 남편의 수첩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그녀가 새로 쓴 수첩이 놓여 있었다. 두 권의 수첩이 포개진 자리는 마치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닿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첩을 천천히 열었다. 내 소원은 단 하나, 이 가족이 다시 서로의 눈을 마주 보는 것.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 소원 다 이루어졌어요. 창가에서는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흘러들었다. 그녀는 그 햇살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교사였던 남편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이 남기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남으면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그 말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설명해주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들의 병실로 향했다. 준호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느렸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았다. 그녀를 보자 미세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로도 그녀는 충분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손을 감쌌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며칠 뒤 그들은 병원 밖으로 첫 외출을 나갔다. 순천의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늘 끝까지 닿을 듯한 산등성이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갔다. 그녀는 하늘을 가리켰다. 거기 보이지? 내 아버지야.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바람결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향기를 느꼈다. 젊은 날의 교실 냄새, 그리고 오래된 정원의 흙냄새. 그 향기 속에서 그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이제 마음 편하죠?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이 사랑한 이 가족 아직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흔들렸다. 그 불빛 아래에서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녀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사진 옆에 두었다. 이건 당신이 남긴 삶의 기록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어갈게요. 밤하늘은 고요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스쳤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손길에 고개를 기댔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꿈에서 그는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교사였을 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지켜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옆에 있는 한 나는 외롭지 않아요.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사이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가 있었다. 그 빛이 유난히 가까이 느껴졌다. 이제 당신이 내 등불이네요.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차올랐다. 20년의 고통과 기다림, 절망의 긴 터널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는 또 한 줄의 짧은 기사가 실렸다. 사랑으로 만든 기적, 순천의 부부 이야기. 그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누군가는 그 기사를 읽고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는 멀어진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사랑을 깨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미정 씨의 머리카락이 더 휘어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아직도 세상은 따뜻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살다 보면 기적은 꼭 옵니다. 다만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은 곁을 지나던 간호사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나중에 자신의 노모에게 말했다. 기적은 기다림이 만든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를 입으로 전했고 그 이야기는 어느새 순천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희미한 희망을 되찾았다.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손, 그리고 그 손에서 전해진 따뜻한 온기였다. 그 온기가 바로 사랑이었다. 성호 씨의 이름은 이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떠나며 한 가지를 남겼다. 끝까지 버티면 결국 사랑은 기적이 된다. 이야기의 끝은 고요했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았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오늘 하루 꼭 잡아주세요. 그 손끝에서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기적입니다.